네, 코로나19의 상황이 지금까지의 발생 양상을 벗어나면서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를 강화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데다 또 역학조사가 발생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정세균 총리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보셨듯이 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상향된 지금 상황인데요.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방금 보셨지만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고 어찌 보면 예상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의 의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중앙방역대책 회의가 열립니다. 네. 지금 3시부터 열려서 이제 곧 세부적인 그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마련이 될 텐데 일단 그 총리가 얘기한 것은 수도권에 한해서 2.5단계로 올리겠다 이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비수도권은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그 수도권은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있죠. 2단계보다는 약간 높은 그런 그 조치가 있고 비수도권은 1.5단계 정도가 돼 있는데요. 아마 비수도권도 1.5단계에서는 좀 올려야 될 상황인 거는 같은데요. 예. 그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아마 정하는 모양인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방식인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바뀐 5단계의 거리두기는 1단계는 생활 방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방역을 하는 그런 그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 어느 지역에 따라서 유행이 생기거나 또는 유행이 좀 커지거나 하는 그런 단계 때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예. 그리고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전역이 유행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쓰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단계와 3단계를 일부 지역에 한해서 내린다는 것은 예.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조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2.5단계라는 단계의 규정 자체가 이미 전국적으로 유행이 퍼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내려지는 조치인데 지금 총리 얘기로 보면 수도권만 2.5단계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 비수도권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2.5단계로 같이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수도권의 발생이 많다고 하고 조금 총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그 수도권의 발생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예. 근데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수도권의 그 발생 분포를 보면 74%입니다. 전체 발생의 74%. 이것은 결코 지금까지 환자 발생을 놓고 봤을 때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네. 8월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 때는 90%까지도 올라간 적이 예,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숫자가 올라간 것은 있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이미 전국적으로 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도 2.5단계부터는 전국적인 그 단위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우리처럼 그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로 묶여 있는 곳에서는 서울 수도권을 벗어나서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1시간, 2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도권은 2.5단계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좀 더 낮은 단계를 놓게 되면 어차피 그 감염 고리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수도권의 감염의 확산도 막지 못하고 비수도권의 확산을 더 키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때 단계를 높일 때는 반드시 전국적 단위로 한번 큰 선제적인 강한 조치를 내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결정도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눴다는 것은 역시 선제적인 방역을 하지 못하고 쫓아가는 방역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이제 11월 1일부터 시행됐던 수도권 2 플러스 알파 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은 또 다른 단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위원님은 좀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실 그 전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8월에 그 두 번째 유행을 겪고 그 유행이 잠잠해질 때 우리가 이제 10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조치를 했는데 예. 이것이 이제 그 8월에 생겼던 그 유행들이 완전히 제압되기 전에 너무 섣불리 거리두기를 완화한 측면이 있고 예. 그때부터 전국적인 저변 저변 감염이 쭉 이루어지다가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1.5단계나 2단계 적용도 제한적이거나 또는 이제 쫓아가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유예 단계를 둬서 오늘 발표를 하고 이틀 후에 단계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선제적이지 못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금 전혀 환자 발생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예. 원래 11월 1일부터 2단계, 1.5단계 이렇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쯤부터는 환자가 좀 줄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의 우리의 방역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오히려 환자의 수는 훨씬 더 늘어나는 추세를 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려졌던 뭐 1.5단계나 2단계의 2 플러스 알파 단계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는 전제를 놓고 이번에는 좀 전국적이고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한시적으로나마 강하게 내려서 충격을 좀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미적거리면서 다시 지역을 제한해 버리면 사실은 이게 어떤 그 환자 발생 감소에 영향을 줄지 장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이제 아쉬움이 남고 네. 조치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이것이 과연 이 세 번째 대유행을 잠재울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뭐 주말이 되면 검사량도 줄고 그만큼 확진자 수도 줄었던 게 지금까지의 사실 양상이고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그 공식도 좀 깨지고 말았거든요. 사실 계속해서 이런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그 환자 발생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 확진율이 4.4%입니다. 네. 100명을 검사하면 4명에서 5명이 나온다는 네네. 것입니다. 이것은 한참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 정도입니다. 양성률이 그만큼 높거든요. 우리 양성률은 이렇게 높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1에서 2%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 우리 전체적인 검사 수 대비 확진자 수를 놓고 봐도 1, 2%밖에 되지 않는데 네. 거의 4.5%까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오늘 검사가 15,000건이 안 됐습니다. 평소에 25,000에서 3만 건 정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3만 건 정도를 했다고 보면 오늘 4.39%가 양성이 나왔다면 네. 4만 건에 4.39%면 1,000명이 넘어가는 네네네.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예, 있다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가 줄었는데도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위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오늘 검사를 안 했다고 해서 그 확진자들이 갑자기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차피 내일이나 모레 가서 이제 검사 역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양성으로 판정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번 주 초는 어떤 식으로 환자가 나올지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 두기를 강화했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네. 이런 그 아주 지금 두 번의 유행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양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처 방안도 완전히 새롭거나 완전히 달라져야 새로운 한다. 차원에서 네.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 총리 얘기만 들어서는 그 조치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보신 뭐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단은 2.5단계로 격상을 한다라고 발표를 지금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2 플러스 알파 상황과 2.5단계 상황 어떤 게 좀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까? 그 2.5단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유행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이른바 집합 금지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죠. 3단계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3단계는 가능하면 올리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3단계로 올렸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다음 수단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는 대개 방역 당국으로서는 끝까지 올리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예. 정말 급하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2.5단계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놓고 보고 모든 조치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2단계보다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유흥시설이라든가 뭐 그 관리시설들 이른바 있지 않습니까? 중점 관리시설들, 일반 관리시설들 전부 다 이제 집합금지가 되는 거니까 네네. 영업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배달만 가능하게 되는 거고 9시 후에 영업을 못 하게 된다든가 이런 식의 조치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10인 이상은 모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50인 이상은 모임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은 예매를 절반 이상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 활동도 사실상 비대면으로 해야 네. 되는 것이고요. 학교는 3분의 1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3단계에 이르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른바 셧다운 되기 바로 직전에
강도 높은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단계가 지금 2.5단계가 수도권에 지금 국한된다라는 발표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비수도권의 상황, 지금 뭐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비수도권의 상황은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은 1.5단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국적으로 확산이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비수도권은 2단계, 수도권은 2.5단계 이렇게 놓고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왜 총리가 모두 발언에서 발표하지 못했냐 하면 지역마다 또 상황이 또 다 각자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광주나 부산은 짧은 기간이지만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확진 환자의 발생수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지만 워낙 지금 연말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 이제 그 대입 수능이 끝났다는 특수성 때문에 현재적으로 좀 올리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은 지금 일괄적으로 2단계를 올리게 될지 아니면 또 지역을 잘게 쪼개서 부산이나 광주나 강원 영서나 이런 지역은 2단계로 올리고 조금 발생이 적은 지역은 1.5로 올리고 뭐 이런 식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일괄적으로 올리게 된다면 총리가 모두 발언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결정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네. 사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잘게 쪼갠다고 해서 지금의 그 지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땅이 굉장히 넓어서 서로 이동이 쉽지 않은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그 자치단체를 넘어간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잘게 쪼개는 것이 효과적인 방역이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나 또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조심스러운 그런 거리두기 상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생활방역위원회나 그다음에 이제 중앙방역대책회의 같은 거는 그 방역 전문가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예. 정부 당국자도 있고 방역 전문가도 있고 경제 쪽 전문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좀 더 지금 그 더 강하게 주장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방역 쪽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방역은 무조건 강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환자가 주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조금 낮춰서 당장은 뭐 생활의 불편이라든가 경제 쪽에 뭐 조금 더 순풍이 틀 수는 있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나중에 훨씬 더 불편하고 훨씬 더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적재적소에 조금 선제적으로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제 공통적인 의견인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그 전체적인 회의에서 크게 주장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조치들이 사실은 저도 이제 쭉 방역 쪽을 취재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사실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제 회의 중에 상당히 격론이 있을 것 같고 예. 거기에 어느 정도 조정된 결과는 나오겠지만 방역의 측면에서만 놓고 볼 때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발표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과 관련해서 류재복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